안녕하십니까. 경찰학 1일1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도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절차 있겠죠. 편성하는 절차. 그리고 나아가서입니까? 국회에서 심의하는 절차. 그리고 또 집행하는 절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만 집행하는 절차. 그리고 또 결산하는 절차까지 크게 보면 4가지 절차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럼 늘 보던 문제도 왜 가지고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주로 그러니까 숫자들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까지입니까? 뭘 하고 몇 월까지 뭘 하고 숫자를 많이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숫자를 자꾸 외운다는 것을 출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숫자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숫자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뭐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좀 간단하게 줬습니다. 여러 가지를 섞은 것이 아니라 편성만 이야기하는 거죠, 편성. 그래서 우리 편성 절차를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 중앙관서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첫 번째 단계가 바랍니까? 중앙관서장들이 있죠. 그게 중기사업계획서입니다.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작성을 해서 요 중기사업계획서를 우리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되는데 이게 말입니까? 1월 31일까지입니다. 1월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이 각 관서에서 올라온 중기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 지침에 맞으니까 이런 것들은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빼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줍니다. 그게 바랍니까? 예산안 편성 지침이 되는 거죠. 편성 지침입니다. 지침을 기재부 장관이 다시 말합니까? 중앙관상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됐고, 이게 3월 31일까지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절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재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짜버리면 부처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되니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나아가서 대통령 승인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죠. 예산을 편성하는 요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국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종합심사를 하게 되니까 요 예산안 편성 지침 있죠. 편성 지침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죠. 줄여서 예결이죠. 예결이 되니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그런 형태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 이번 시험도 그렇게 나왔죠. 그런 내용들을 상세히 규정하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그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려줬으니까 그 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 중앙관서들이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예산 요구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서 이걸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정부의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겠죠. 편성하는데 이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할 때도 기재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한테 승인 받도록 됐고, 이걸 마지막에 국회에 제출하죠. 국회에 제출하는데 국회 제출할 때는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1월 1일 되기 전입니다. 되기 전에 120일 전까지죠.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그런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획을 한번 먼저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침을 주고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겠죠. 예산을 요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부가 편성을 하고 마지막에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예전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숫자들이 주로 나왔다면 지금은 내용 가지고 순서를 한번 맞춰보라.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자, 첫 번째 있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대통령 승인 받죠. 승인 받아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지침, 요게 포인트죠. 예산 편성 지침. 예산 편성 지침을 중앙관서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말입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죠. 예산 요구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죠. 편성해서 절차를 거칩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 승인 받아야 되죠. 요게 뭐랍니까? 요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절차죠. 편성하고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여기 보내는 절차다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보니까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이 내려가고 난 그 다음에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 데서 관련된 요구서 있겠죠.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재부장한테 제출한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세 번째 절차인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게 좀 특별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편성지침 있죠? 편성지침 얘는 나중에 국회에서 종합심사죠. 종합심사를 할 때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기준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그렇게 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기간을 집어넣어서 틀리게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순서만 맞추는 문제가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그 내용을 바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까지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중에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합니다. 그 종합심사를 할 때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단계죠.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중앙관상한테 통보를 해주겠지만 누구한테도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테도 보고를 해주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정리하시지 말고 전체의 흐름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잘 좀 정리해 주시면 앞으로 나오는 문제도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1일 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